3월 22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20, 코스닥은 1.36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반해 셀트리온은 보합것, 시장 대비 좀 약했죠? 0.06 상승. 헬스케어는 2.33, 제약은 2.34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훈풍이 살짝 부는 느낌인데요. 뉴욕에서 불어오는 훈풍, 위험 선호 회복, 강달러 완화, 환율 1,400원 초반대에서 등락을 거듭한다. 자넷 옐런 재무장관, 미국 재무장관 자신감에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끝이 났다. 미국 시스템은 안전하다. 은행 시스템은 문제가 없다. 라고 계속해서 안정되는 신호를 보고 있죠. 그러나 그 이면에 미국의 은행 시스템에 대한 다음 시스템이 사실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고로 2023년은 기술적인 반등이 좀 추세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높겠죠. 다만 2024년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행 위기 진정되며 일단 반등. 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해외 증시 다우, 나스닥, NCF가 각각 1.58, 다우 0.98, S&P 1.3% 상승. 자, 아시아 증시가 니케이 1.93, 상해가 0.24, 항생이 1.8% 상승. 자, 지표를 봐더라도 원화는 1,308원, 찔끔 약세. 즉 원화는 거의 수평, 달러는 꺾였습니다.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죠. 102.89, 달러가 꺾였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유가, WTI 국제유가가 69.67달러. 자, 60달러대까지 훅 꼈다가 살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나와서 미국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다. 시장을 안정시키는 모습이죠. 자, CME 페드워치에서 3월 미국 기준금리 0.25% 확률 87.1, 동결 가능성은 12.9%에 그쳤다. 자, 0.25냐, 동결이냐.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사실 이거 두 개나 중요하지 않다. 금리 이슈는 당분간 지나갔다. 이제 전 세계 코로나가 끝이 나는 분위기예요. 다시 한번 중국을 기준점으로 해서 대한민국도 마스크 해제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공항에서 유동인구와 함께 전반적으로 코로나가 완전히 끝이 나고 다시 한번 경제를 돌리는 모습입니다. 이와 맞물려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더해진다면 당연히 연준에서도 당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겠죠. 물가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된다면 다시 한번 경제를 리부팅 시킨다면 2023년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언급드렸죠. 연준의 물가 급등을 명분으로 한 엄청난 자이언트 스텝. 그 물가 급등은 뭐였죠? 공급 쪽의 이슈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원유 감산. 원유가 엄청난 낙폭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찔끔 반등했어요. 이것 또한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자, 중요한 건 일단 시장을 먼저 보게 되면 코스피 바닥을 찍고 반등 찍고 살짝 내려왔지만 자 보시면 이제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월봉 기준으로 자, 이제 요만큼 와 있어요. 반등의 폭까지는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닥권에 있어요.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 4번 라인입니다. 적어도 2번을 넘어서 3번 라인 중반대까지 요 라인까지는 대충 어느 정도 지켜볼 만한데 중요한 건 여기서 추세적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2023년은 그래야만 셀트리온이 시장의 반등 아래서 3사 합병 그리고 더불어서 실적 성장과 그리고 기대감이죠. 유플라이마 허가 그리고 유플라이마 판매 램시마 SC 신약 허가 이런 분위기가 맞물리게 되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기시다 일본 총리가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 젤런스키와 회담할 듯. 시진핑 푸틴과 우크라이나 사태 해법 본격 논의. 자,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를 통해서도 일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유가에 대한 최근의 급락. WTI 국제 유가가 지금 보시게 되면 자, 60불대로 내려와 있어요. 80불대에서 자, 큰 흐름을 볼까요? 123달러를 찍고 60달러까지 내려와 있다. 122불을 찍고 60달러까지 내려와 있다. 이와 맞물려서 니켈 가격도 31점, 자, 3만 1200달러에서 쭉 내려와 있죠? 자,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도 2.35, 9.68에서 쭉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아연 가격도 쭉 내려와 있어요. 전반적으로. 자, 그리고 주석도 내려와 있다. 흐름이 중요하죠? 대두의 가격도 꺾여 있다. 옥수수의 가격도 꺾여 있다. 전반적으로 이전과는 조금 다른 흐름이죠. 자, 이와 맞물려서 제가 언급드렸던 물가 급등을 의도적으로 저는 만들었다.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자, 이제 물가가 급등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죠.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다른 모습인데요. 이전에는 물가 2% 상승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2% 기준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물가 급등 2%가 뭡니까? 자, 코로나 이후에 바로 우크라이나에 더해져서 엄청난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의 9%가 넘어서는 10%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물가 상승률. 여기에 맞물리는 자이언트 스텝. 자, 그러면 1번 코로나, 2번 우크라이나, 3번 원유. 자, 이 세 가지에서 다른 흐름을 보인다면 시장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겠죠. 셀트리온도 시장이 안정돼야 그 기반 위에 폭발적인 성장,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먼저 시장이 돌아 나가야 됩니다. 자, 셀트리온 그룹 코로나19 수혜 끝, 바이오 의약품 성장 가속화. 우리가 코로나19 수혜를 보는 게 있나요? 오히려 많은 손해를 본 것 같은데요. 바이오 의약품 성장 가속화. 이제 본업에서 성장을 증명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 폭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3사 합병으로 시작해서 실적을 증명해내야, 성장을 증명해내야 주가 폭등, 그 이전에 나올 수가 있겠죠. 셀트리온 지하 코로나19 치료제 생산 중단으로 실적 하락, 램시마이스시 등 바이오 약품 실적 개선 이끌며 재성장 동력으로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시밀러 개발 추진, 해외 진출도 확대.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은 코로나로 특혜를 본 게 거의 없죠. 자, 막내는 지금 살짝 이득을 봤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다? 본업, 삼형제에 대한 본업, 그리고 3사합병에 대한 모멘텀. 서정진 회장이 이 상황에 복귀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가 217만 주. 자, 조금 있으면 200만 주가 깨집니다. 헬스케어는 62만 1천 주. 역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자, 공매도 누적 잔고의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역사상 최저 수준. 자, 그리고 현재 시장의 바이오 쪽으로 돌아나갈 수 있는 흐름이 감지가 되고 있다. 셀트리온 쪽으로 충분히 싸죠? 자금을 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거죠. 이 상황에 서정진 회장이 복귀를 한다. 의미하는 바가 크다. 삼성전자로 자금을 쏠까요? 아니면 2차 전지로 자금을 쏠까요? 어디로 자금을 쏠까요? 제약바이오 흐름 분명히 기대할 만하다. 셀트리온 혁신기업 육성 K바이오 래퍼브 구축 사업에 참여한다. 자,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을 한다는 거죠. 소부장이라는 게 있듯이. 그래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끌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스타트업. 자, 이런 부분들의 투자도 집행되고요. 우린 중요한 건 뭐죠? 서정진 회장이 복귀를 해서 M&A, 대형 M&A가 조단위의 제약바이오 역사상 최초이죠. 대한민국 100년 역사상 최초인 게 참 많은 거랍니다.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자, 그리고 국내 최초의 바이오 약품 신약. 아픈 손가락이지만 이제 명실상부한 램시마이스시가 그 이름을 대체해 나가겠죠. 그리고 끊임없는 캐시카우를 창출할 겁니다. 자가면역 질환으로서 한 번 맞게 되면 눈을 감을 때까지 맞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는 투자의 동반 성장의 일환이다. 제약바이오, 국내 제약바이오 대표를 넘어서 세계적인 제약바이오사가 국내에 남게 되는 그 이름을 큰 그림에서 보게 되겠죠. 자,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1.78. 공매도 비중 자체가 최근에 그냥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거래량은 28만 6천 주, 오늘 0.06 상승했습니다. 헬스케어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7.79, 거래량은 68만 주, 오늘 2.33 상승. 제약은 공매도 매매 비중 4.12, 거래량은 65만 8천 주, 오늘 2.34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오늘 자사주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5만 주 신청해서 16,000주 체결되었습니다. 체결 가격은 15만 6,400원 근방. 자, 헬스케어 또한 오늘 5만 주 신청했지만 체결은 아직 안 된 걸로.
체결은 오늘 안 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형제 수급을 보겠습니다. 먼저 주인공인 셀트리온. 큰형이죠.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간 1647주, 외국인 2만주, 개인은 38,000주 매도. 자, 그래서 기간이 5,300주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경임이 오늘 순매수 기록이 깨졌어요. 8,539주 매도. 자, 그리고 오늘 금융투자가 만주, 투시간에 4,300주 매수입니다. 한 달 기준 54만 4천주 매수. 자, 외국인은 110만 주 매도이지만 매도 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자, 개인은 오늘 3만 8천주 매도가 나와서 개인의 순매수가 18만 주입니다. 순매수 폭이 줄어들고 있어요. 즉, 개인이 0에 수렴하면서 마이너스로 가고 외국인 또한 0에 수렴하면서 플러스로 가는, 그러면서 기관들도 플러스 폭이 확대가 되는 그림이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다. 주가가 바닥권에서 많은 부분들의 흐름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금융투자도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13,000주, 연기금도 25,000주, 한 달 기준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투신이 한 달 기준 28만 6천주, 보험이 10만 주, 사모펀드가 11만 3천주, 기간은 그래서 54만 4천주, 연계금의 흐름이 돌아섰다. 테막스도 흐름이 어느 정도 멈췄다. 자, 오늘 헬스케어 수급입니다. 기간이 15만 8천주 순매수, 개인은 11만 6천주 매도, 외국인은 3만 9천주 매도입니다. 기간 15만 8천주에서 사모펀드가 8만 5천주 중심이었어요. 연계금 3만 5천주, 투신 5만 5천주, 보험이 8천주 들어왔습니다. 금융투자가 2만 6천주를 매도해서 한 달 기준 21만 6천주, 그 외에는 대부분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중심 기간 투자자들은요. 금융투자가 이제 플러스로 본격적으로 돌아나가야 기간 56만 천주지만 플러스 폭이 확대가 될 수가 있겠죠. 연계금이 한 달 기준 약 20만 줄 들어왔어요. 최근에 계속해서 연계금이 매수를 들어오고 있다. 헬스케어 또한 사모펀드도 17만 주 가까이 들어왔고요. 투신도 26만 주, 보험이 15만 주 들어왔습니다. 자, 외국인은 6만 6천 주인데 얘는 이제 0에서 플러스로 돌아가야 되겠죠. 개인은 11만 6천 주를 매도해서 이제 거의 마이너스 100만 주에 육박해 갑니다. 자, 헬스케어가 주가의 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는 그림 또한 이어지고 있다. 삼형제가 똑같은 흐름. 먼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또한 지속적으로 수급의 전환점이 보여지시죠? 자, 제약도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 2만 2천 주, 약 2만 3천 주 들어왔고요. 기간 7만 8천 주 순매수, 개인이 10만 주 매도를 해서 개인이 한 달 기준 약 63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이 물량이 고스란히 외국인과 기관으로 각각 31만 주씩 넘어가고 있어요. 오늘 금융투자가 기간 중에서는 6,200주 매도, 나머지 사모펀드가 3만 9천 주 매수, 투신이 4만 주 매수, 연계금이 4,100주 매수. 그래서 제약에서도 연구금이 지속적으로 매수가 나오고 있다. 셀트 삼형제가 똑같은 모습이죠. 연계금이 들어오는 모습. 한 달 기준 16만 1000주, 사모펀드가 11만 주, 투신이 9만 주, 보험이 16,000주 들어오고 있다. 금융투자만 6만 주 매도지만 얘도 플러스로 전환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삼형제의 전반적인 수급 흐름이 긍정적인 흐름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주가에 대한 어느 순간 갑자기 다른 흐름이 저는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 시작이 한 달 월봉 기준으로 이미 좀 나왔죠. 자, 두 달, 그리고 3월, 4월, 5월. 자, 주총을 기준으로 다른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셀트리온의 신용 잔고 비율입니다. 어제 기준이고요. 0.92, 0.02%. 자, 바닥권에서 살짝 반등 나와서 살짝 줄었다. 큰 변동의 흐름이 없습니다. 헬스케어 1.45 마찬가지로 0.02 줄었다. 바닥권에서 살짝. 자, 제약 또한 자, 보시면 1.33 좀 늘었어요. 제약은 바닥을 찍고 자, 반등 나왔다가 바로 바닥을 찍고 살짝 다시 올라왔다. 삼형제의 신용잔고 비율은 어제 기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대차 잔고를 보겠습니다. 13만 9천 주. 자, 3월 21일 어제 기준이어서 아직 900만 주가 깨진 상태에서 오늘 기준 날짜로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호가 창입니다. 자, 삼성 왔다 갔다, 신한 왔다 갔다. 자주 보이는 창구이죠. 삼성과 신한. 이베스트는 최근 안 보이네요. 자, 그리고 최근에 JP모건과 신한을 통한 가격이 통제. 그리고 오늘 삼성,
신안. 자주 보이는 모습이죠. 중요한 건 얘네가 저는 출구 전략을 펼칠 시기가 오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실적 찍히기 전에 주가 상승은 나오겠죠. 실적은 후행성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또한 후행성이란 말이 많이 있죠. 공매도가 실적 찍힐 때야지만 쇼커버가 들어와서 주가 상승이 나왔다. 물론 이전에는 코스피 상장 이전 모멘텀 그리고 실적에 대한 증가로 폭발적인 상승, 레케노라 개발 모멘텀이 붙었지만 결국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상승으로 주가 랠리. 지금 3, 4합병으로 인한 주가 폭등에 대한 시발점이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이전에 바닥을 찍고 반등은 나왔다. 조금 더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주가 폭등은 실적에 대한 확인과 모니터링이 있겠죠. 그렇죠? 이걸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전환이 나오겠죠. 공매도 누적 잔고가 1200만 주에서 200만 주대 아래로 6분의 1 토막, 대체 잔고는 3200만 주에서 900만 주가 깨져서 800만 줄때 3분의 1 토막. 큰 그림에서 얘네들이 10년 전쟁을 끝내고 떠나간다. 그 와중에 주가는 바닥에 있다. 언제 출발할 수 있을까요? 이미 출발한 걸까요? 첫 달 기준으로 차분하게 우리 시간을 기다리시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